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 우울증 증상 및 원인, 또 테스트, 극복 방법, 약 처방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대 사회의 대표적 문제 중 신체적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올 수 있는 증상 중 우울증이 있습니다. 특히 성인 우울증과 더불어 청소년 우울증 역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 및 가족 간의 분위기가 중요하기도 하며 유전적 요인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청소년 우울증에 대해 이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 우울증 증상 및 극복 방법과 더불어 청소년 우울증 테스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체크해 보면서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건강을 챙겨서 좀 더 나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청소년 우울증 증상입니다. 청소년 우울증은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개인마다 다르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청소년 우울증의 증상들입니다. 첫째, 감정적 변화입니다. 지속적인 슬픔, 불안 또는 허무감, 쉽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냄, 사소한 일에도 눈물을 흘리거나 과민 반응을 보임, 절망감이나 무가치함을 느낌, 감정적인 변화입니다. 둘째, 생각의 변화, 집중력 저하, 의사 결정의 어려움,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짐,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 자살 생각이나 계획, 이러한 것들 중에 생각의 변화입니다. 세 번째, 행동의 변화, 사회적 고립, 친구나 가족과의 교류 감소, 취미나 활동에 대한 흥미 상실, 학업 성적 저하, 학교나 집에서의 문제 행동이 증가, 이러한 것들은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네 번째, 신체적 변화, 피로감, 에너지 부족, 수면 문제, 불면증이나 과도한 수면, 식욕 변화, 과식 또는 식욕 부진, 신체 통증, 두통, 복통 등의 이유 없는 신체 증상, 신체적 변화로 나타납니다. 청소년 우울증은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울증이 의심될 경우 정신건강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나 교사 등 주변 어른들이 청소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청소년 우울증 극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청소년이 우울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전문가 상담입니다. 심리치료, 인지행동치료, 대인관계치료 등 다양한 심리치료가 효과적입니다. 약물치료, 필요시 정신과 의사와 상의하여 항우울제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지 시스템 구축입니다. 가족의 지지, 가족과의 소통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친구와의 관계, 신뢰할 수 있는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감정을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신체 활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좋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균형 잡힌 식사, 건강한 식습관은 신체와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여 피로를 줄입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 관리, 명상과 호흡 운동, 긴장을 풀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취미생활, 음악, 미술, 독서 등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에 시간을 투자합니다. 다섯 번째, 목표 설정과 성취, 적은 목표 설정,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성취함으로써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공 경험, 적은 성공이라도 축하하고 인정함으로써 자존감을 높입니다. 여섯 번째, 교육과 정보, 우울증에 대한 이해, 우울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이를 통해 스스로를 이해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학교와의 협력입니다. 교사와의 소통,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신뢰할 수 있는 교사와 상의하여 도움을 받습니다. 학교 상담 서비스, 학교에서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를 활용합니다. 우울증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회복 과정에서 인내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이해와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청소년 우울증 원인입니다. 청소년 우울증의 원인은 다양하며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요 원인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물학적 요인입니다. 유전적인 요인, 가족 중 우울증이나 기타 정신질환을 앓은 사람이 있을 경우 유전적으로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뇌화학물질 불균형, 신경 전달 물질, 예를 들면 세로토닌, 도파민의 불균형이 우울증과 관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호르몬 변화입니다. 사춘기 동안의 호르몬 변화가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심리적 요인입니다. 스트레스, 학교생활, 학업성적, 대인관계, 가족 문제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이 우울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자아 존중감 저하이지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낮은 자존감이 우울증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완벽주의자의 성향, 지나치게 높은 기대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때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요인입니다. 가족 환경, 부모의 이혼, 가정 내 폭력, 부모와의 갈등 등이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 친구 관계의 어려움이나 왕따와 같은 사회적 고립이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압력, 외모, 성적, 대인관계 등에서 사회적 기대와 압력이 청소년에게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생활 사건입니다. 중요한 변화, 이사, 학교 변경, 사랑하는 사람의 사망 등 큰 생활 변화가 우울증을 촉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 트라우마, 신체적 정서적 학대나 방임, 심각한 사고 등 트라우마 경험이 우울증과 관련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타 요인이 있습니다. 물질 남용, 알코올이나 약물 남용이 우울증을 악화시키거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신체 건강 문제, 만성 질환이나 신체적 장애가 우울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청소년의 우울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울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치료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청소년 우울증 테스트입니다. 청소년 우울증을 평가하기 위해 여러가지 테스트와 자가 진단 도구가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들 도구는 전문적인 진단을 대처할 수 없으며 우울증이 의심될 경우 반드시 정신건강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우울증 평가에 사용될 수 있는 몇 가지 일반적인 테스트와 자가 진단 도구입니다. 첫째, 청소년 우울증 자가 진단 검사가 있습니다. KADS는 청소년의 우울증 증상을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검사는 여러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응답을 통해 우울증 정도를 파악합니다. 두 번째는 병원 우울증 및 불안 검사가 있습니다. HADS는 병원 환경에서 흔히 사용되는 검사로 불안과 우울증을 각각 평가합니다. 청소년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청소년 자가보고 우울증 척도입니다. CESDS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년이 지난주 동안 경험한 감정과 행동을 평가합니다. 네 번째, PHQ-9는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우울증 자가 보고 검사로 청소년과 성인 모두에게 적용 가능합니다. 각 문항은 0점에서 3점까지 평가되며 총 점수를 통해 우울증의 심각도를 파악합니다. 다섯 번째, 베크 우울 척도입니다. BDI는 21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자가보고 검사로 우울증의 증상을 평가합니다. 청소년에게 적용합니다. 예시의 자가진단 문항 PHQ-9 기반이라고 하는 검사 방법, 지난 2주 동안에 얼마나 자주 다음 문제들을 인해 괴로움을 겪었는지에 답해 주세요 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의 매일 기분이 우울하거나 절망적임. 두 번째, 일상활동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 상실. 세 번째, 잠을 자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너무 많이 잠. 네 번째, 피곤함이나 에너지 부족. 다섯 번째, 식욕이 감소하거나 과식함. 여섯째, 자신이 실패자라고 느끼거나 자신이나 가족을 실망시켰다고 느낌. 일곱 번째는 집중하는데 어려움. 여덟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챌 만큼 느리게 움직이거나 말함 또는 너무 초조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음. 아홉 번째, 자살 생각을 하거나 자해하려는 생각을 함. 각 문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아니다 0점, 며칠 동안 1점, 일주일 이상은 2점, 거의 매일은 3점. 총 점수를 합산하여 우울증의 정도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0점에서 4점까지는 최소 우울증, 5점에서 9점은 경증 우울증, 10점에서 14점은 중증도 우울증, 15에서 19점은 중증 우울증, 20에서 27점은 매우 중증 우울증입니다. 이러한 자가 진단 검사는 초기 평가 도구로 유용하지만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을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청소년 우울증 약 처방이 있습니다. 청소년의 우울증에 대한 치료는 해당 청소년의 개별적인 상황과 증상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울증의 치료 방법에는 심리치료와 의약품 치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의 심각성과 개인의 응답에 따라 이러한 치료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의약품 치료. 우울증의 증상의 중증도에 심각할 경우 의약품 치료가 고려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울증 환자에게는 항우울제가 처방됩니다. 대표적인 항우울제로는 SSRI,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이것과 SNRI,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 등이 있습니다. 청소년이나 아동에게 항우울제를 처방할 때에는 부작용과 장기적인 안정성을 고려하여 주의 깊게 평가해야 합니다. 또 항우울제가 있습니다. SSRI, 가장 흔히 사용되는 항우울제로 세로토닌 수치를 증가시켜 우울감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대표적인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인 이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인 플루옥세틴,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인 세레스타,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인 에스크탈로프람이 있습니다. SNRI로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의 재흡수를 억제하여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 빈사프린이 있습니다. 기타 항우울제 외에도 산푸파민, 미르타자핀륨 등의 항우울제가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경조절제입니다. 일부 청소년은 양극성 장애나 정신병 등의 우울증과 함께 다른 정신질환을 가질 수 있으므로 우울증과 관련된 양극성 장애의 조절을 위해 신경조절제가 처방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리튬이 있습니다. 기타 약물이 있습니다. 일부 청소년의 우울증은 불안장애나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지요. 또 동반될 수 있고 이러한 동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약물이 처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의 우울증 치료는 전문가의 지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계획이 필요합니다. 부모나 보호자는 의약품 치료의 이점과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치료 전문가와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치료 과정에서 정기적인 평가와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